네, 물건 받으면 바로 입금하겠다. 이번 주 안에 정산해드리겠다. 자영업을 하신다면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래할 땐 다들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고 물건을 다 넘기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 주거나 최악의 경우엔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 거래처는 몇십 년 된 사이라 그럴 일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돈 못 받은 사례 중 절반 이상이 그런 일 없다 라고 생각한 그 거래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원 변호사입니다. 근데 먼저 납품대금이란 흔히들 사업자가 물건이나 제품을 납품한 뒤에 받기로 한 대금, 즉 물건값을 납품대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같은 의미로는 물품대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납품대금은 계약을 기반으로 한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납품을 받은 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계약서 없이 거래하거나 또 증거 없이 납품한 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납품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과 납품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납품 전 준비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계약을 체결하실 때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해두면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품 물품의 정확한 명세와 수량, 또 납품 일정과 장소, 납품 대금의 금액, 대금 지급 방법과 기한,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는 기간과 방법 등의 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정해서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서화된 발주서 또는 주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그때그때 납품을 받을 업체가 주문을 하면 납품을 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로 주문을 하도록 하지 마시고 문서화된 형태의 발주서 또는 주문서로 납품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발주서, 주문서와 같은 문서를 통한 주문을 번거로워한다면 적어도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주문을 해달라고 해서 이런 증거라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납품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보증이란 쉽게 말해서 납품을 받을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증인이 대신 지급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보증보험 회사들이 보험료를 받고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져주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납품을 받는 업체가 지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라면 이 지급보증을 요구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납품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납품 시에 인수증, 납품 확인서 등의 물품 수령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런 물건을 납품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납품을 받은 업체가 나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 라고 주장을 해올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이 납품 확인 서류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품 시에 사진, 동영상이라도 촬영해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납품한 제품에 대한 검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납품받은 업체는 납품을 받은 즉시 제품의 하자 불량 여부를 검수해야 하고 이때 하자가 있으면 납품업체에 이것을 알려야 납품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납품 즉시 납품을 받은 업체의 검수 과정에 또 납품업체가 함께 참여해서 검수 과정을 지켜보면 납품을 받은 업체도 제품 검수 결과를 조작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납품업체도 검수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서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납품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대금의 지급 기한을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의 발행을 통한 청구 시점이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납품이 완료되고 검수가 끝난 뒤 납품업체는 납품을 받은 업체에게 즉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 계약서나 발주서, 납품 확인서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납품 사실과 대금 약정이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가 있느냐입니다. 납품 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납품 가격이나 일정을 협의한 내용, 납품 완료 후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이것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통화로 주문을 받고 납품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 있다면 이런 통화 녹음도 납품 대금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납품을 한 뒤에는 납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명세서나 영수증에 납품받은 업체의 도장을 받거나 대표 담당 직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게 없을 때는 납품하는 과정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해둔 자료가 있다면 이것도 납품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납품업체에 납품을 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실이 납품 사실과 납품대금 채무 입증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품업체가 작성해서 관리하는 거래장부, 또 고객마다의 거래처 원장 같은 자료도 상세한 거래 내역과 미수금 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장부나 거래처 원장의 내용 중에서 납품받은 업체와 공유해도 되는 미수금 잔금과 같은 정보는 수시로 납품받은 업체에게 이 정보를 통지하고 그 통지한 기록을 남겨둬서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위에 말씀드린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모으고 정리해둬야 나중에 판사님도 납품업체가 정말 납품을 했고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처가 계속 돈을 안 주고 버티고 있다면 결국 소송을 하고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단계를 밟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나 전화통화보다는 더 상세하고 진지한 독촉의 의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어떤 물품을 어디로 몇 개 납품했고 그래서 약정한 대금 얼마를 며칠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걸 아직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 조속히 지급해달라 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 만약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도 납품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대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고 그 주소로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걸기 전에 먼저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법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저렴하고 또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상대방이 2주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이 되어서 이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대방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또 지급명령 신청을 해도 상대방이 납품 대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전에 물품대금 소송에 관한 영상을 올린 것이 있으니 납품대금, 물품대금 소송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품 전 반드시 준비해야 될 사항과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했더라도 납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잘 남겨두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셔서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